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성장주 겨울인 거 공감하시나요? 아직 추운 것 같아요. 제일 계획을 따뜻해졌죠? 얘기하는 봄 벚꽃이 하나.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시장은 굉장히 활기차게 했지만 사실 요즘 성장주의 겨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미국이 연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라는 그런 우려로 인해서 성장주들이 유난히 약세장으로 시작했던 2022년인데 저 개인적으로 성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올해가 정말 유난히 힘든 한 해가 아닌가 싶고 아마 스텝스 구독자분들도 올해 주식 투자가 쉽지 않은 그런 한 해일 것 같은데요. 그런 맥락에서 국내 성장주의 대표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또 그런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서 하나투자증권의 김소혜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진짜 성장주 겨울인지 봄은 대체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소혜 연구원입니다. 네. 네. 성장주 겨울인 거 공감하시나요? 아직 추운 것 같아요. 네. 너무 추워요. 지금 낮 기온이 저 지금 반팔 입어서 온도가 오늘도 23도까지 올라가는데 주식시장 온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이너스 한 4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 인터넷 기업 관련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이버 카카오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 3분기 정도부터 현 정부에서 좀 플랫폼 관련해서 규제를 좀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좀 약세를 그쵸.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소상공인 보호라던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근데 새 정부에서는 이런 플랫폼 관련해서 이런 규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 부분 더 여쭙고 싶습니다. 그럴게요. 지금 윤 당선인 쪽에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공약에 따르면 플랫폼들이 이제 갑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인 규제에 맡기겠다라는 입장을 조금 제시를 해왔었습니다. 즉, 플랫폼 자체적으로 내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자율적으로 강제적이지 않게 네. 좀 조정을 해보자라는 입장을 제시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작년에 네. 이제 진행해오던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대비해서는 조금 분위기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질 수 있을 정도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진짜 변경이 된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앞으로 계류되어 있는 이제 온풀법이나 아니면 전자상거래법 등등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이나 전자상거래법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게 이슈인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불리우는 온풀법은 이제 소상공인 사업자들과 플랫폼, 대형 플랫폼들의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침해되는 부분 아니면 예. 피해를 보는 부분을 플랫폼들에게 이제 책임도 져야 하고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전자상거래법은 네. 오히려 이제 플랫폼과 저희 같은 소비자들, 네. B2C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피해를 플랫폼들에게도 져야 한다라는 부분에 이제 법안이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플랫폼 회사들이 약간 뭔가 의무에 대해서 좀 강화되는 형식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게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많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그쵸. 뿐더러 또 거기에 그 상공인들이랑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향 자체는 그런 식으로 좀 가는 건데 새 정부에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네. 좀 완화적인 추세로 갈 것 같긴 하지만 네. 아직 지켜봐야 당장 국회에서 된다. 확실하게 네. 된 건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군요. 그럼 저희가 이제 지금 찍는 날짜는 또 4월이어서 그쵸. 1분기 실적 시즌이 또 임박했는데 맞죠. 실적도 업데이트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이제 인터넷 기업들 공통적으로 미치는 사실 요인은 여러분들도 다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제 개발자들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한 증가 폭이 네. 예상보다 조금 더 부담이 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도 인건비 부담으로 그쵸. 이 비용으로 올라가가지고 실적에 좀 네거티브한 영향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오 마이 갓. 예. 이 인건비라는 게 사실 전체 연간으로 연봉 재원의 상승분이 이제 분기별로 반영이 되고 있고 연봉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부대 비용이나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 상여 등등이 다 비례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이 1분기 실적에도 좀 영향을 미쳐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기대치 숫자보다는 조금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플랫폼 기업들 관련해서는 실적도 인건비 때문에 조금 저조하고 다만 센티는 좀 개선될 가능성이 조금 있고 아무래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은데
그럼 요즘에 얼마 전에 레포트 낸 걸 보시니까 또 제일기획 회사를 쓰셨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제일기획이라는 회사는 저도 삼성그룹 출신인데 그쵸. 삼성그룹 안에서도 소위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뒤에 이해합니다. 하는 비즈니스가 네, 그 그렇다 있었던 보니 회사인데 그쵸. 요즘에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애널들이 또 제일기획을 또 좋게 음. 쓰신 것 같은데 또 메모져 쓰셔가지고 일단 음. 제일기획에 대해서 약간 좀 더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그쵸. 생각이 되네요. 전체적으로 이 회사를 너무 오랜만에 들으실 그렇죠. 이 구독자분들이 많아가지고 비즈니스를 조금 소개를 예, 예. 해드리면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그룹을 이제 캡티브 고객으로 하는 여러 가지 광고, 마케팅, 대행 광고 회사라고 봐주시면 네. 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텔레비전의 광고, 뭐 오프라인의 광고, 아니면 네. 뭐 디지털 상의 광고 등등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그룹사의 이제 물량을 제작해주고 네. 예쁘게 이제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이제 꾸며주고 네. 그거를 이제 유통시켜주고 대행해주고 딜리버리 해주는 요런 비즈니스를 전체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삼성그룹사에 대한 캡티브 물량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이제 꾸준한 성장을 지속을 해오고 있었던 회사고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업사이드나 그러니까 뭔가 추가적으로 레버리지가 확 날 수 있을 만한 사실 성장 포인트나 아니면 네. 뭔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발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박스권 주가 추이가 좀 지속이 되고 있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리포트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은 뭐 회사가 뭔가 달라지는 어떤 포인트를 좀 시장에 어필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올해 2022년 실적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공격적으로 제시했다거나 뭐 그렇죠. 그런데 네네. 뭐 그런 근거가 뭔지 갑자기 그러니까 뭐 캡티브 양이 늘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쪽 세그먼트가 생겼는지 좀 이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21년도에 정말 역대 최대 사상 실적을 지금 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 외형 성장을 지금 두 자릿수라는 가이던스를 회사는 오피셜하게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네. 작년에 역대급으로 올라왔음에도 이 하이베이스 불구하고 네. 이 정도의 그로스가 나온다라는 건 사실은 이 업황 내에서 그냥 과거와는 다른 패턴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본사 그 국내 지역만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북미 지역, 유럽 지역, 뭐 동남아시아 등등 모든 글로벌 지역을 다 대행하고 있는 마케팅 회사인데 기존의 북미 지역에서 이 제일기획에 커버하고 있는 삼성그룹사의 이제 물량이 되게 미미했었어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북미 사업도 굉장히 글로벌하게 크게 하고 뭐 유럽 엄청 많이 사업도 하죠. 굉장히 많이 네네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기획이 커버하고 담당하고 있는 물량의 침투율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 이 북미 지역에서 레퍼런스가 굉장히 좋게 확보가 되면서 여러 가지 계열 물량, 비계열 물량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 북미 지역에서의 성장 속도가 지금 40%, 50%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네. 구간을 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물량이 이렇게 기여되는 부분으로 높은 가이던스를 좀 제시했다라는 근거가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고요. 네네.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지금 디지털 광고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제일기획이 커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사이드의 물량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디지털 그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그쳤다면은 네. 요즘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향의 닷컴 비즈니스를 하나하나 다 구축하고 서버를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스톱 솔루션을 다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대가 되면서 디지털 물량이 제일기획 전체 물량의 지금 50% 비중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광고 회사가 아니라 디지털 광고 회사가 점점 네. 되는구나. 저희가 생각하는 광고 회사는 소위 뭐 15초짜리 광고 약간 맞아. 이런 건데 그쵸. 그러면은 디지털 광고는 15초짜리 동영상이라는 의미 아니면 뭔가 다른 게 디지털 광고라는 거예요. 약간 용어는 쉬운데 그쵸. 확 와닿진 않아가지고. 흔히 이해하시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는 디지털 매체에 띄워지는 광고를 다 디지털 광고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쓰는 건 다 디지털 디바이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15초짜리 영상을 포함해가지고 거기에 뭐 홈페이지든 올라가는 웹사이트든 네네.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광고라고요. 그쵸. 근데 그런 게 그러니까 원래 북미 쪽에는 좀 뭐라 대응을 그럴까? 하고 있지 않다가 대응을 다- 좀 덜 하고 맞아요. 있다가 최근 네. 들어서 좀 가파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구나. 네네. 그거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제일계획이 좀 뭐 체질적으로 달라져서 아니면은 그룹의 어떤 전략적인 목표가 좀 달라져서 약간 그런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내생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좀 약간 관계사적인 그런 사실 부분인지.
자체적인 이게 이제 마케팅 대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광고주의 레퍼런스랑 이런 효율이 중요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네네. 다른 회사에서 하고 대행하고 있던 이 물량을 사실은 침투해서 가져오게 된 구간이에요. 이 얘기는 네네. 제에게 하고 있던 여러 가지 마케팅이 굉장히 레퍼런스가 잘 구축이 되고 입소문이 흔히 나다 보니 다른 물량을 지금 유입하면서 실적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이제 체력 기반이 조금 더 튼튼하게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 게 저희도 이렇게 스텝스 도날리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런 유튜브 채널이 많아지면서 이 유튜브 쪽으로 초창기에 오셨던 분들은 방송 PD 작가분들이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게 요새 틱톡이나 뭐나 해가지고 그렇죠. 요새 많아지면서 엄청 시간대가 숏폼이잖아요. 이쪽은 누가 강점을 갖고 있냐면 크리에이티비티 CD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전에 광고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60분짜리 만들 때는 맞아요. PD가 맞습니다. 맞지만 맞습니다. 15초짜리나 폼이 만들 달라지니까. 때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제일기획도 한국 최고의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 맞아요. 쇼폼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런 니즈가 올라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약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재미없는 회사였는데 맞습니다. 새로운 생관이 열리면서 네, 그런데 그룹의 북미 쪽이나 유럽향 사이드의 그 활동 엄청 많았지만 그 시장을 못 먹고 있다가 이제 뭔가 디지털 시대에 제일교육이 그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서 그쵸. 전반적인 그 평균 이익 레벨이 올라가게 되었다는 게 특징인 것 같군요. 그리고 강조드리고 싶었던 네.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이제 새로운 환경이 계속 패러다임이 바뀌고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고 새로운 디바이스가 곧 생길 거죠. 이제 네. 추후에는 그럴 때마다 분명히 광고라는 업은 누군가 역할이 필요한데 그때 그 역할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은 분명히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이제 그렇죠. 제 생각에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리에이티브에서 정말 특화되어 있고 이 광고주들 딴에 이런 효율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이제 1등 사업자의 역할이 네.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렇구나. 이런 거를 어쨌든 가장 먼저 쓰셨는데 쓰시고 나니까 다른 애널리스트도 우후죽순처럼 써가지고 요새 제일기획이 대세는 대세인가 보다 약간 그렇게 느꼈는데 좀 펀더멘탈하게 뜯어보면은 그냥 뭐 매출 1조 원대 초중반에 영업이 2천억 후반, 3천억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회사로 이제 올라왔는데 뭔가 롱텀하게 보더라도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뭔가 성장주의 겨울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네. 초반은 굉장히 겨울이었으나 제일기획을 따뜻해졌죠. 얘기하면서 약간 좀 봄 벚꽃이 하나 핀 것 같은 왔어요.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 사단이 다 지나가야 이제 담당하시는 섹터가 또 인터넷 게임 섹터다 보니까 요즘에 좀 힘드시고 투자자들도 이런 섹터 투자하시는 분들은 힘드실 텐데 펀더멘탈한 부분에 좀 집중해서 좀 뭔가 타이밍 지향적인 투자보다는 보유 기간을 늘려나가는 이런 형태로 수익성을 지키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도 이제 인사하고 마치도록 네. 하죠. 오늘 나와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인터넷 게임 담당 김소혜 애널리스트님이시고요. 이분이 자료를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쓰시기 때문에 이 리포트 검색도 빠짐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